여러분, 올해 세금에서 최대 400만 원을 돌려받는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역대급 세제 개편안, 표면적으로는 민생 안정 지원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준비한 사람만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바로 자녀 수와 생활 공제 확대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늘어나고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건만 맞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 말 그대로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혜택이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 나이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2배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만 400만 원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금은 언제나 양면을 가집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돌려받지만 누군가는 이런 혜택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금 더 내고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준비 안 하면 옆집은 400만 원 돌려받는데 나는 0원. 그 차이가 바로 정보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 400만 원 공제의 진짜 조건과 숨은 규칙, 자녀, 맞벌이, 월세, 세액 공제까지 한 번에 챙기는 방법, 그리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주의점까지 끝까지 보시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세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사실 예전엔 크게 체감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실제로 늘어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가정 최대 25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정 최대 300만 원. 이게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자녀 1명당 25만 원씩 한도 추가, 자녀 2명 이상이면 50만 원씩 추가, 즉 자녀 2명이라면 100만 원 한도 상승. 기존보다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총급여 6천만 원, 자녀 2명인 맞벌이 가정이라면 기존엔 300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세금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추가 절세할 수 있는 셈이죠. 아이를 키우는 가정 입장에서는 분유 한 달치, 학원비 몇 달치를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 수를 정확히 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신고 늦으면 공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보육수당과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체감도가 높은 변화입니다. 현재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현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개편 후 40만 원까지 비과세, 연간으로 보면 480만 원 소득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입니다. 대상은 9세 미만,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한도는 연 300만 원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300만 원 학원비를 지출하면 최대 4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 미술, 피아노, 수영 같은 학원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라면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수증 처리를 반드시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학원비 내면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또한 누가 공제를 받을지 부부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녀 관련 세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모가 등록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학 알바를 하거나 주말마다 용돈벌이를 하는 대학생이 있는 집은 세금 혜택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이 조건이 사라집니다. 대학생 자녀가 2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부모는 여전히 등록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스스로 용돈벌이를 해도 부모의 절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등록금 400만 원, 세액공제율 15% 적용 시
60만 원 절세 가능. 과거엔 아르바이트 수입이 100만 원을 넘으면 60만 원을 날렸지만 이제는 그대로 유지. 이건 사실상 자녀가 알바를 하든 말든 부모 세금엔 영향이 없게 만든 꽤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제는 월세 세액공제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내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 혜택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세대 기준으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즉, 남편이 서울에서 일하고 아내가 지방에서 일하며 각자 월세를 내도 한쪽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내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은 서울 직장 근처 원룸에 살며 월세가 50만 원, 아내는 지방 근처 투룸에 살며 월세가 40만 원. 기존에는 남편 50만 원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남편, 아내 둘 다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12% 적용 시 남편은 50만 원에 12%에 12개월을 계산해 총 72만 원 환급, 아내는 40만 원에 12%에 12개월을 계산해 총 57만 6천 원 환급, 부부 합산 13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뿐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에 주말 부부를 택한 중장년층에게도 꽤 유리한 혜택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월세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하고 둘째, 월세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등 증빙이 남아야 하고 셋째,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얘기를 들으면 좋네 하고 넘어가지만 과연 실제 절감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자녀 2명 맞벌이 가정입니다. 총급여는 6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은 2천만 원, 자녀 2명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기존 대비 100만 원 추가 공제되고 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이 15만 원 절감됩니다. 두 번째 사례,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정입니다. 남편 월세 50만 원, 아내 월세 40만 원, 부부 합산 세액공제 약 130만 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 예체능 학원비 공제 가정입니다. 초등 1학년 자녀 1명, 학원비 연 300만 원, 15% 세액공제 시 45만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연간 190만 원 가까운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공제폭은 훨씬 커져서 연 200만에서 250만 원 이상의 실질 환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혜택이 많다고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서류와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이체, 내역, 학원비 카드 결제 내역, 자녀 주민등록등본, 이 세 가지는 연말정산 필수 준비 서류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수혜층은 누굴까요? 뉴스만 보면 아이 많이 낳으면 혜택이라고 하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건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자녀 2명 이상 맞벌이 가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학원비 세액공제, 이 세 가지를 모두 받으면 연 200만 원 이상 세금 절감 가능. 두 번째, 지방, 수도권 분리거주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 공제 적용, 추가로 자녀 학원비 공제까지 합치면 체감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가정은 이번 혜택 체감이 작습니다. 또한 월세가 아닌 자가 전세 가구도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정부가 이번 혜택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 집일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를 강화한 겁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중산층 이상 맞벌이, 다자녀 가정, 월세나 학원비 지출이 있는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제때 신청하고 증빙하지 않으면 세금은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아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월세 세액공제 준비. 월세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공제가 됩니다.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 이체 증빙이 남아야 하며 현금, 현장 납부는 불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리 월세를 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둘째,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는 카드, 계좌이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 결제 시엔 현금 영수증이 필수이며
1년에 300만 원까지 25%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300만 원에 15%인 45만 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녀가 늘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증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카드 사용을 늘려 공제 한도를 꽉 채우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혜택 항목을 꼼꼼히 시뮬레이션 해두면 실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만의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고 싶은 5, 60대 시청자분들,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 세대라면 이번 혜택을 놓치면 진짜 큰 손해입니다. 먼저 조부모가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보육수당, 학원비 공제 등 손주를 위한 혜택도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가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딸, 아들이 맞벌이를 하며 손주를 조부모가 돌본다고 합시다. 맞벌이 부부가 신청해야 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조부모가 미리 알고 안내해야 가족 전체가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 노년층의 경우 자산 구조 자체가 세금에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연금, 임대료, 금융소득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 서류를 제때 챙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버립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확대는 손주가 태어난 사실만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등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예 공제 불가입니다. 또 월세 사는 5, 60대라면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와 따로 사는 주말부부 구조도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다루기 어려운 노년층은 이 복잡한 신청 과정을 놓치기 쉽고 결국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노년층 또는 조부모 세대는 나는 이미 은퇴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한 번만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현금처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제 개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 올해 안에 꼭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관계, 출생신고, 주소지 정리, 자녀, 손주 수에 따라 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시골에서 살고 부모가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양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월세, 학원비, 보육수당 증빙 챙기기. 올해부터는 예체능 학원비, 월세 영수증, 회사 보육수당 등 증빙 서류를 챙겨야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기록이 없으면 세액공제 불가이므로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홈택스,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전학습. 공제 신청의 90%는 결국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5, 60대 이상 노년층은 홈택스와 손택스 사용법을 미리 익혀야 마지막에 허둥대지 않고 자동공제, 증빙 제출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세금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한두 달만 미리 준비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현금 효과를 볼 수 있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국고로 사라집니다. 올해 안에 이 세 가지만 준비해도 2026년 초 연말정산 때 와, 진짜 돈 들어왔다 라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금은 모르면 내 돈이 그대로 빠져나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 언뜻 보면 복잡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올해만 수십만 원, 길게 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많을수록 공제 한도 확대. 자녀 3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공제만으로 최대 100만 원 추가 절세. 둘째, 학원비, 보육수당 공제 강화.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15% 세액 공제. 보육수당은 자녀당 월 20만 원 비과세. 셋째, 월세, 무주택 세대 구제 확대. 계약서, 이체 증빙만 준비하면 월세 세액 공제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제한 폐지. 부모 세액 공제가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다섯째, 신청, 서류, 미비 시 혜택 전부 날아감. 올해 안으로 증빙, 명예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금 혜택은 아는 사람만 챙긴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혜택은 당연히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하고 증빙하고 챙길 때만 살아납니다. 노년층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가족을 지키는 일은 결국 아는 만큼 가능합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면 매년 돈이 새 나갑니다. 잘 준비하면 같은 소득으로도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세금 모르면 내 돈 빠져나가고 알면 돌려받는다. 올해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땅이었습니다.